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권익위의 홍보물을 올리면서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기가 찹니다. 국민권익위는 보란듯이 추석맞이 부패조장 홍보물을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면피를 위해서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참 나쁜 정권입니다. 이런 게 정승윤 부위원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까? 자, 그래서 그 홍보물을 봤더니 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 바로 알기,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 그러니까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직무 관련성만 없다면 그 공무원에게는 100만 원까지, 그 배우자, 먼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권익위의 홍보물은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사유와 오버랩되면서 직무 관련성만 없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마음껏 줘도 된다는 얘기로 읽히면서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만약 권익위가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하지 않고 자살한 김 국장의 의지대로 정상적으로 범죄로 처리했다면, 그래서 검찰도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 홍보물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보란듯이 이런 홍보물을 올렸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 엿을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김건희의 그 개사과와 같은 겁니다. 니들이 어쩔 건데 우리는 주고받읍시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김빙삼옹의 멘션이 탁월합니다.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해당 공무원에게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하는 사람은 보통은 미친놈이라고 부르제. 맞습니다. 어느 미친놈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당장 안 되는 공무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줍니까? 결국 미리미리 주세요. 약은 미리미리 평소에 치는 겁니다. 이렇게 뇌물의 일상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권익위가. 미친놈의 나라입니다. 자, 이 미친 나라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블라인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투표. 1번 문재인, 2번 윤석열, 3번 박근혜, 4번 김영삼. 야, 그 와중에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을 맨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그리고 누가 봐도 최악인 이명박, 전두환은 뺐습니다. 이 투표를 최초 올린 사람은 여기 블라인드에는 이직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문재인을 최악이라고 뽑겠지? 라며 예상하고 유도하며 올린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윤석열이 더 높게 나온 거예요. 나라를 망친 이직 본진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계엄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안보 라인에 미친놈들을 박아 넣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그 차지철과 같은 김용현을 세팅해놨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는 둥 이상한 개소리를 한다. 이제 독도를 본격적으로 건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계엄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일부러 정권 유지를 위해서 우리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빌드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걸 정보력이 센 김민석 최고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계엄령의 빌드업일 수도 있는 독도가 오늘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시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전쟁 기념관 측은 재설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당시 독도 조형물은 파손된 흔적은 없었고 단지 겉면이 좀 까지거나 변색이 된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자연 모습을 재현한 것인데 그걸 낡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다들 넘어가죠. 아니면 독도 조형물은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되니 그 대체품을 미리 만들어 바꾸던가 해야지. 재설치 계획조차 없다는 건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져서 큰 논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독도만 사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최초 서울교통공사에서 각 지하철 역사에 오래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조형물을 파악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렸고 안국역은 독도 조형물과 해시계 등 4가지 시설물을 적어서 회신했습니다. 그랬는데 독도 조형물만 철거되었습니다. 잠실역도 독도와 안내센터를 회신했는데
사라진 건 역시 독도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광화문 역의 독도는 공문이 내려온 지 사흘 만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독도 조형물이 우선 먼저 철거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것이고 이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을 한번 해낼 생각입니다. 현재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가 있는데 동도는 일본이, 서도는 한국이 관리하는 공동관리구역으로 만들려고 한다. 자, 내년 을사년을 앞두고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최근 대북송금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고 검찰이 그대로 받아 공소장 쓰고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려진 결과입니다. 자, 김성태의 진술을 보다 자세하게 풀면 이겁니다. 2019년 나 김성태는 북한의 대남공작원 리오남을 만나 이재명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했고 이후 3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나눠서 지불했다. 그 첫 번째 지불은 필리핀에서 이뤄졌다. 이 김성태의 진술로 이화영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재판 결과를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그 필리핀 행사 참석자 명단이 있는 통일부의 공식 문건에 리오남이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1심 재판부의 결과가 모두 무너졌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리오남이 가명 등 위장 신분으로 필리핀에 입국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버텼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필리핀과 북한은 수교를 맺지 않은 상태라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정원 1급 관리 대상인 리오남이 우리 측 인사들과 만났다. 그럼 그 흔적이 분명 국정원에 남아있을 것이다. 가서 근거를 찾아서 재판에서 제시하라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공소사실이 궁색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뉴스타파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시 참석자가 모두 촬영된 행사 동영상과 행사 총괄 책임자의 증언 등을 확보해서 리오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각적으로 입증해낸 겁니다. 당시 김성태는 북한 인사들을 향해서 김성애 실장과 박철 부위원장과 약속한 게 있다.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약속이란 이 행사 2달 전 쌍방울 김성태는 북한과 광물 개발 협약을 맺었고 그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 협약의 주체는 바로 김성태의 회사 나노스였습니다. 당시 이 나노스의 주가가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김성태와 북한 측 인사들이 으쌰으쌰 하는 이 만찬 영상에는 리오남도 없었고 이재명 방북을 언급하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총괄한 아태협의 김 대표는 단언컨대 리오남은 안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리오남이 호텔로 몰래 들어와 김성태와 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물었더니 잠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붙어서 의전을 했다. 혹시 몰라 직원들에게도 몇 번 묻고 교차로 확인했다. 왜냐? 나는 검찰 조사를 7번이나 받았다. 그래서 계속 확인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도 리오남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고 이 김 대표도 수차례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 이 사실을 넣지 않았던 겁니다. 이 와중에 검사 탄핵 근거가 나왔네요. 그리고 김 대표도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과 북한은 비수교 국가 관계라 비자 발급이 어렵다. 당시 필리핀 정부가 북한 인사들 6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니 거절했다. 그래서 주체를 바꿨다. 아태협이라는 한국단체 주체로 요청하면 비자 발급이 어렵다고 하니 필리핀 언론협회에 1억까지 주면서 행사 주체를 필리핀 언론협회로 바꾸고서야 행사 하루 전에 비자를 겨우 받아낸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 김 대표는 리오남이 중국에서 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필리핀에 와서 위조 여권까지 발급해가며 몰래 들어왔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더군다나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비수교 국가인 북한의 사람이 필리핀 땅에서 70만 달러를 가지고 필리핀 공항을 아무런 제재 없이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외교 행랑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스토리입니다. 그냥 중국에서 돈 주고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겠냐는 거죠.
자, 여기서 살짝 추정이 들어갑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김성태가 중국에서 3차례 총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하면 깔끔합니다. 굳이 필리핀에서 전달했다고 하니 지금 꼬이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김성태가 그 유명한 최고위급 인사 김성애를 두고 누나라고 불렀다는 등 문제가 많아 보이는 말들을 술에 취해서 쏟아냈습니다. 김성태는 아태엽 안부수와 함께 방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김성애와 만나서 친해졌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는 그 필리핀 행사에서 선 넘는 언행들을 했고 그 캥기는 것을 덮기 위해서 거기서 리오남한테 돈 줬다라고 하면 모든 게 이재명을 위한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내가 북한도 가고 김성애랑 그렇게 친해졌던 것이고 내가 필리핀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선 넘는 행위가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는 리오남이 필리핀에 왔고 거기서 내가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지금 매우 곤란해진 겁니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김성태는 나노스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돈 줬다는 그 국정원 문건은 무시했지만 오늘의 이 유스타파 보도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화영의 2심 재판 결과가 10월 안에 나올 모양입니다. 2심 재판부는 추락한 사법의 권위를 만회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